40대의 자산을 모두 날렸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2억 조금 넘는 구축 아파트만 한 채 있습니다. 현금은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지난 10년간 모은 돈, 그 돈이 몇 년 만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남들 따라 시작한 주식과 코인으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몇 달 전에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방간, 고혈압에 당뇨까지. 의사 선생님께서는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야근과 특근으로 버틴 15년. 회식으로 쌓아올린 인맥이라는 것들. 그 대가가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서가 돌고 있습니다. 41살, 12년 근속인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장 나가라고 하면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많은 사람들이 40대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경력도 쌓이고 재정적으로도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통장 잔고는 68만 원입니다. 다음 달 관리비와 통신비를 내면 3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 초등학교 5학년 딸, 아이들 학원비는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두렵습니다. 주말마다 코인 시세를 확인했던 그 시간들, 주가 그래프를 보며 이번에는 다르다고 되뇌었던 순간들, 돌이켜보면 저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분산 투자, 그런 기본은 다 무시했었습니다. 시작은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저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벌었습니다. 200만 원이 3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회사 월급을 하루 만에 버는 경험은 너무 짜릿했습니다. 그것만은 손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대출 3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 그 돈으로 레버리지를 썼습니다. 2배, 3배로 불리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년 동안은 정말 잘 나갔습니다. 원금의 2배가 됐습니다. 통장에 1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속도로 몇 번만 굴리면 아파트도 한 채 더 사겠다 싶더라고요. 얼른 부자가 돼서 아이들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까지 시원하게 챙겨주는 멋진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 꿈꿨습니다. 그러다 2023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인이 반토막 났습니다. 주식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 생각하고 저는 물타기를 했습니다. 대출을 더 받았고 결국 원금까지 다 날렸습니다. 남은 것은 5천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며칠 전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었습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통장 내역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식, 코인, 대출, 2억이 넘는 구축 아파트에는 아직 대출금 8천만 원이 남아있다는 것까지. 아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가족을 위한다고 했던 선택들이 결국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살이 찐 건지 퉁퉁 부은 얼굴, 핏기 없는 피부. 이게 40대 초반 남자의 얼굴인가 싶더라고요.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지금부터 습관을 안 바꾸면 50도 못 넘길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저는 야근을 밥 먹듯이 했었습니다. 특근 수당이라도 받아야 생활이 됐었으니까요. 회식은 주 2, 3회가 기본이었습니다. 거래처 접대, 팀 회식, 부서 회식, 술자리에서 쌓은 인맥이 실적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오면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씻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진 날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피곤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었던 날은 며칠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건강검진은 매년 미뤘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 몇 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쯤 되자 두려워졌습니다. 결과를 마주하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계속 무시해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성공한 자영업자였습니다. 후회가 참 많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인 40대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게 정말 많다고 하셨는데요. 아침마다 운동하고 술도 끊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40대 초입에 들어와 있거든요. 41살, 아직 50도 안 됐습니다. 누군가는 40대로 간절히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저는 지금 그 시간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자분들이 땀을 흘리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그렇지만 앞으로 다시 바꿔나가 보겠다고. 아내는 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알람을 맞추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못 뛰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식 앱을 지웠습니다. 코인 거래소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 구독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신 건강, 자기개발, 새로운 기술 관련 컨텐츠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이든 아니든 마지막 날까지 프로답게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들과 공놀이를 하며 학교생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아내와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 술을 끊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물만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어느덧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간 수치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출금 5천만 원부터 갚아야 합니다. 명예퇴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현실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밝아 보인다고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됐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어주었습니다. 아내는 아침마다 운동복을 챙겨줍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40대는 아직 충분히 젊은 나이입니다. 누군가는 10년만 더 젊어져 40대가 되면 여한이 없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잃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남은 것을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을 되찾을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운동복을 입고 공원으로 나갈 거예요. 회사에 출근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겨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시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하니 참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통장 잔고가 100만 원도 안 되고 대출도 아직 많은데 사연의 주인공은 믿기 힘든 말을 합니다. 이제서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룬 것 하나 없는 초라한 40대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시간대라는 걸요. 감사합니다. 교훈이라였습니다.